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사업가입니다. 베트남에서 커피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현재는 여동생과 한 집에서 살고 있고 여동생은 제 사업을 돕는 형편입니다. 언니, 태림이 소식 궁금하지 않아? 몇 번이나 찾아가서 보여달라고 해도 미국 유학 갔다고 안 보여주는 걸 어떻게 하니? 이혼한 부부도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어서 애를 함부로 안 보여주면 법에 걸린다는데 언니도 한번 그런 절차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다시 찾아가서 결판을 내려고 한다. 이젠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진 거 없는 집안이라며 잘난 척 날 쫓아내진 못하겠지.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어. 가진 게 없다고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데. 생각하니 또 열불나네. 어떻게든 나 태림이 다시 찾아올 거야. 그 할멈 말 맞다나 진짜 미국에 있는 거면 몇 년 또 못 보고 지내는 거 아니야? 여태 미국에 있다면 내가 태림 있는 대로 건너가지 뭐. 한국으로 옮겨온 사업은 더 어쩌고. 말수가, 내가 밤잠 못 자면서 사업하며 돈 번 이유 잊었니? 아니, 언니는 아들 찾아와서 잘 살 생각으로 피나게 돈 번 사람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런 소리니? 태림이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 우리가 과거의 불광동 구하자매는 더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 이제 우리 총알이 장전된 총알이냐? 우리한테 함부로 멸시하고 태림이 빼앗아간 그 사람들한테서 내 아들 당당하게 데리고 올 거야. 저는 올해 간 40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해서 제 나이에 싱글인 여자들도 많고 또 제 나이에 초산으로 아기를 늦게 낳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옛날에요. 소위 말하는 고딩 엄마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한 학교에서 사귀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과의 사이에 아기가 덜컥 생겨버린 거였죠. 미숙이 너 다른 애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날라리 문제 학생도 아니고 우리 반 반장이 이런 사고를 쳐? 미숙아, 너 할머니 아시면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 저도 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왕 엎질러진 물, 널 타박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다만 앞길이 창창한 네가 벌써 임신이라니. 게다가 할머니 쓰라해서 어렵게 착실히 공부만 하던 녀석이 이게 무슨 사달이냐고.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학교는 졸업하겠어요. 배부른 상태에서 학교 다니겠다는 거야? 출산하려면 아직 기일이 그래도 많이 남아서요. 미숙아, 너 정말 이 아기를 낳을 생각이야? 경훈이 부모님과도 다 이야기된 상황이니? 조만간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릴 거예요. 경훈이는 뭐라고 하디? 우리 아기 낳자고요. 그리고 결혼도 하자고요. 그래도 책임감 있게 말은 하는구나. 과연 고3 남학생이 무슨 책임감을 현실적으로 발휘할진 모르겠다만.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가장 죄송해야 할 건 너 자신이랑 할머님이야. 오늘 당장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경훈이 부모님께도 바로 알려드려. 학부모님들끼리 뭔가 합의가 되면 선생님께도 알려주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임신이라는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저는 학교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학급 반장을 도맡아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제가요, 어려서 일찍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고 할머니 쓰라해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저와 4살 터울의 여동생이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께서는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명을 달리하셨거든요. 그 후로 붕어빵이며 오뎅을 파는 노점 트럭을 운영하며 저희 자매를 키워주신 할머니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희생과 고생에 보답을 하고 싶어서 전 악착같이 공부해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었는데 같은 학교 남학생과 연애를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말았죠. 저와 연애를 하고 사고를 치게 된 남학생은 경훈이라는 아이로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애도 제법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고 저와 경훈이는 방과 후에 전교 20등 안에 드는 학생들만 남아서 공부하는 특이반 교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수학풀이 노트 좀 빌려줄 수 있어? 여기, 오늘 내로 보고 돌려줘. 오늘 덕분에 노트풀이 잘 봤다. 보답으로 내가 떡볶이 살게. 같이 먹으러 가자. 시작은 그냥 같이 노트 빌려주고 가끔 야식 먹으러 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28 청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젊은 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 운명이 그리 되려고 해서 제 눈에 뭐가 씌었던 건지 저와 경훈이라는 남학생은 불같은 연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애와 데이트하러 돌아다닌다고 상위권이던 성적도 많이 떨어졌어요. 미수가 전교 5등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던 애가 전교 30등이 대체 뭐야.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슬럼프가 온 건지 공부가 잘 안 됐어요. 공부란 게 뭐 1년 365일 잘 되는 법이 있겠니. 너도 사람인데 하기 싫을 때도 당연히 있겠지. 저 다음 시험에선 꼭 많이 할게요, 할머니. 아니다. 너 야단치려고 꺼낸 말이 아니야. 한 자릿수 등수만 성적표로 가져오던 녀석이 갑자기 2자리 등수 성적표를 가져오니 뭔 일인가 싶었지. 죄송해요. 성적이란 게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는 거지. 무슨 대역죄인처럼 고개까지 푹 수그리고 있어. 할머니 엄동설한에 고생하시는데 저 성적이라도 잘 나와야죠. 그런 말 마라, 미수가. 과외 한번 학원 한번 제대로 안 다니면서 네가 그만큼 공부 잘하는 것도 얼마나 기특한 일이냐. 공부가 정 안 될 땐 쉬엄쉬엄 해라. 친구들이랑 놀러도 좀 다니면서. 응? 할머니는 그런 말로 저를 위로하셨는데 사실 그때 경훈이와 연애한다고 성적이 떨어진 상황이라 전 할머니 얼굴을 쳐다볼 면목이 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로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그런 모든 사실들을 과연 할머니에게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수준이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타들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수가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좀 가자. 너 부모님께 말씀드렸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너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더라. 너네 집에 나를? 응. 아마 장래 며느리감 보신다고 데리고 오라시는 거 아닐까? 너희 집에서 나를 반기시니? 뭐 솔직히 대놓고 널 반긴다는 말은 안 하셨어. 나 며칠 전에 처음 임신 사실 고백하고 아빠한테 빗자루를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 그래도 생각보다 양호하다. 난 네가 그보다 더 심하게 혼날 줄 알았는데. 네가 걱정할까봐 내가 순화해서 말한 거거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경훈아. 우리가 내 뱃속에 우리 아기를 지킬 수 있느냐가 그게 문제지. 미수가, 넌 정말 아기를 낳고 싶니? 벌써 뱃속에서 꿈지럭거리는 게 느껴져. 움직이는 생명이고 내 아기인데 어떻게 아기를 포기하라는 거야? 화내지 마, 제발.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난 뭐가 됐든 네가 하자는 대로 네 선택을 따를 거라고 했잖아. 응? 정말 그 약속 변함없을 거지? 나 못 믿어? 나 최경훈, 너 한미숙보다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아기 가진 여자랑 아기 책임 안 지고 도망갈 만큼 비겁하지는 않아. 그래, 경훈아. 나 너만 믿고 따라간다. 같은 고등학교 남학생의 말을 무슨 근거로 그리 저는 철석같이 믿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역시 철이 없었고 아기 아빠 역시 철이 없었던 거라고 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훈이네 집에 갔을 때는 딱딱하고 무서운 표정의 경훈이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을 한다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 경훈이 엄마는 불그락 푸르락하는 얼굴로 저를 맞으시더군요. 네가 미숙이란 애니? 네, 안녕하세요. 병원은 다녀왔어? 네, 저번 주에 산부인과 다녀왔어요. 정확하게 몇 개월이라고 하더냐? 20주 조금 넘었다고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만 생긴 건 모범생처럼 생겨서는 어떻게 고등학생이 임신할 생각을 해? 죄송합니다. 엄마, 미숙이 혼 안 내신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하고 한 약속 안 지키는 게 지금 중요해? 열 빠진 녀석아. 너랑 이 기집애가 지금 어떤 사고를 저질렀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부모님은 뭐 하시고? 엄마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쓰라해서 자랐습니다. 거참, 갈수록 산나무 산이로구만. 형제자매는 없어? 밑으로 4살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할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니? 요 앞 사거리에서 붕어빵이랑 떡볶이 노점 트럭을 하십니다. 뭐라고? 붕어빵 장사? 아유, 혈압이야. 아우, 내 혈압약 좀 가져와라, 당장! 네, 엄마. 진정 좀 하세요. 남자친구는 바들바들 떨며 당황하면서 부랴부랴 제 엄마 혈압약을 가져온다, 물을 가져온다 난리 부르스를 떨더군요. 요란 떨며 혈압약을 삼킨 경훈이 어머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너 아는지 모르겠다만 우리 집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목욕탕을 운영 중이다. 목욕탕 위에 여관도 다 우리 소유고 나름 이 동네에서는 산다 하는 집이 우리 집인데 뭐? 할머니가 붕어빵 장사를 해? 거기다 고아? 엄마, 사람 면전에 대고 무한하게 계속 그런 말을 하세요. 무한? 너랑 이 기집애가 지금 뭐 창피한 거나 있어? 진짜 창피한 대형 사고 쳐놓고 어디서 무한 타령이야? 엄마, 나랑 미숙이 아직 어려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아기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제발 아기 낳아서 키우게 해주세요. 네? 아기는 뭐 꽁으로 키우니? 이 철없는 자식아. 애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인데 뭘 알고나 짓거려라. 미숙이 네 생각도 경훈이와 동일하니? 할머니는 너 임신한 거 아셔? 저도 아기는 낳아서 기르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모르시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왠가 하나면 허락하려고 했더만 이건 뭐 들을수록 수준 차이가 적당히 나야지 원. 경훈이 저 녀석이 코를 깨도 단단히 깨었지 아주. 여보, 그 듣는 사람 앞에서 좀 적당히 하구려. 지금 당신 적당히 하란 말이 나와요? 우리 집은 체면이 있고 가오가 있지. 조실부모의 붕어빵 트럭하는 할매 딸을 며느리로 맞을 자신 당신 있냔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저희 할머니 욕은 그만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시험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냐 지금? 눈은 어디서 건방지게 치켜뜨고 고함이야? 그게 아니라요. 건방지게 느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데 저희 할머니 하시는 일 가지고 업신여기는 말 하시는 거 듣기 거북합니다. 얌전 떨고 불쌍하게 앉아있다 했더니만 네가 이제 본색이 슬슬 나오는구나. 본색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 없이 보고 배운 바 없이 근본 없이 사란태를 낸다는 말이다. 어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시부모 자리 앞에서 파락바락 지의견을 고해?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시끄러워! 넙죽 엎드려 죽는 신용을 해도 밉다 소리 나올 판에. 아유, 진짜 밉다 하니 정말 미운 짓만 아주 골라서 하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얼른 네 집에나 돌아가. 전 초면에 쫓겨나듯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미숙아, 그러니까
왜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대꾸를 하니? 너 정말 어이없다. 그럼 우리 할머니를 그리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 듣고 있으란 소리니? 우리 엄마도 잘못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죄송하다 하고 바짝 엎드려야 하는 날이잖아. 넌 벌써 네 엄마 편만 드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경훈이 네가 나서서 내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자친구와 대판 싸우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이 너 어디 갔다 이제 들어오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 미숙이 너 요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왜 그러세요? 네 담임 선생님하고 토가하는 길이다.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네가 말할 거라면서 전화를 끊으시던데. 더 숨길 생각 말고 할미한테 다 말해. 할머니, 사실은요. 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모든 상황을 할머니께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 저 사실은 임신했어요. 벌써 20주가 넘었고요. 뭐? 네가 뭐를 해? 죄송해요, 할머니. 할머니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거의 졸도할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아이고, 믿는 나무에 곰팡이 핀다더니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찌 미숙이 네가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 죄송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너랑 말숙이 잘 키우는 게 내 인생 남은 숙제였는데 이제 저 세상 가서 무슨 낯짝으로 네 부모를 본단 말이냐. 아이고 억장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할머니 그만 오세요. 언니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할머니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동생까지 나서서 서럽게 우는 바람에 저희 집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임신 고백에 할머니는 충격으로 며칠이나 몸져 누우셨습니다. 아마 그 충격 때문일까요? 할머니께서는 평소 지병으로 앓던 심장 쪽 질환이 악화되시며 제가 임신 막달에 접어들 때쯤엔 병석에 자리보전하는 신세가 되시고 말았습니다. 네가 애까지 뵈니 판국에 나라도 몸이 성해야 하는데 걱정이로구나. 저 때문에 할머니 마음고생해서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할머니, 제가 죄인이에요. 죄송해요. 너 때문에 속상했던 거야 사실이다만. 미숙아, 행여라도 그런 생각은 마라. 할미 병이야 이미 앓던 병인데 그런 말은 말어. 제가 임신 막달이던 때 할머니께서는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제가 죄송해서 어쩌라고요. 할머니. 미숙아, 말숙아, 할미는 살 만큼 살았다. 여기서 더 살아봐야 아파서 자리 보존할 일밖에 없는데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 거 그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어. 할머니, 벌써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랑 언니랑 시집가고 손주 손녀 보실 때까지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하구나. 할미도 그러고 싶었는데. 할머니, 저 잘 사는 거, 정신 차리고 잘 사는 거 모셔야 하잖아요. 미숙아, 네가 실수로 남들보다 일찍 애 엄마가 됐지만 그거 하나로
인생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넌 그런 멍해 하나쯤 얼마든지 극복할 만큼 똑똑하고 당차내니까 이겨내고 잘 살 거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눈 좀 떠보세요, 할머니! 저와 여동생의 부름에도 할머니는 감은 눈을 영영 다시 뜨지 못하셨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아기를 출산했어요. 아기를 출산하고 반나절도 안 되었는데 병원으로 찾아와서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어떻게 애를 키울 거야? 아기는 어떻게든 제가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경훈이하고 결혼만 허락해주세요. 당돌한 건 누굴 닮아 그러니? 너희 집 유전이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 허락해서 아기만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그럼 나중에라도 대학도 가고 해서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 될게요. 전 간절하게 빌듯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꺼지지도 않은 부름배에 젖이 퉁퉁 불어 힘들어하는 제게 그런 일가를 날리는 시어머니였어요. 아기에게 초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지? 100일 정도 네가 젖먹을 동안은 뭐라 터치 안 하겠다. 100일 젖 떼어놓고서는 너도 네 갈 길 생각해. 어머님, 제발 아기와 저를 떼어놓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 아유, 걔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네가 무슨 능력으로 애를 키운다는 거야? 경훈이랑 정말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아기까지 낳았는데 그럼 결혼 안 하고 어쩌라고요? 아기 가지고 남의 집 귀한 아들 그런 식으로 발목 잡으려고 하면 안 되지. 엄연히 집안끼리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이 감히 섞일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하니? 지금 제가 탐탁치 않은 건 알겠지만 저 공부 못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도 갈 수 있고 어머님 성에 차는 며느리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 명문대는 무슨 돈으로 갈 건데? 지금 우리 경훈이 아들 낳았다는 유세로 설마 네 대학까지 보내달란 소리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 대학 등록금은 제가 벌어서 다닐게요. 무슨 수로 네가 등록금을 벌어?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이젠 완전히 천둥벌거숭이 고아 주제. 고아라고요? 하늘 아래 네 부모라고는 안 계시지. 널 유일하게 돌봐주던 피부치 할머니까지 안 계신데 그게 고아지 그럼 뭐가 고아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왜? 내 터진 입으로 나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사니? 내가 뭐가 무서워서.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다만 네 여동생은 어떡할 거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네 그 여동생이라는 호까지 떡하니 데리고 들어올 텐데 우리 경훈이가 왜 그런 멍에를 짊어져야 하냐 이 말이야, 응? 제 어린 여동생까지 운운하면서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눈물과 비탄 속에서 저는 어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죠. 미수가, 우리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뭐? 언제는 너만 믿으라면서. 나랑 아기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그런 말을 해? 나도 별의별 방법 다 써봤는데 우리 엄마 꿈쩍도 안 한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미안하지만 미수가, 우리 아기만 우리 집에 두고 너는 네 갈 길 가는 게 어떠니? 뭐? 지금 우리 아들 태림이랑 날 떨어뜨려 놓겠다는 거야? 너나 네 어머니나 쿵짝 맞아서 내린 결론이 겨우 그거니?
나로서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미수가, 현실을 직시하자. 우리 대학은 안 갈 거니? 너랑 내가 무슨 연탄 배달하면서 애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연탄 배달? 그거 왜 못하니? 연탄 배달이 뭐가 어때서? 난 아무 거라도 하면서 너랑 내가 우리 태림이 부모 역할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대학이고 미래고 넌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대학은 나중에라도 가면 되잖아. 그리고 설령 대학 같은 거 못 가면 어떠니? 난 지금 중요한 건 내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태림이밖에 없어. 너 그런 선택해봤자 시간 지나면 후회할 거야. 공부도 잘하고 얼마든지 대학 갈 수 있잖아, 너 정도면. 그렇다고 나에게 태림이를 버리라는 거니? 아니야. 너 왜 꼭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여? 그때였습니다. 기별도 없이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찾아왔더군요. 오늘로 100일이 지났다. 애한테 젖도 이만큼 먹이면 됐으니 오늘부로 태림이는 내가 데려간다. 어머니, 절대 안 돼요. 제 아기 돌려주세요, 제발.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듣자 하니 너랑 네 여동생 기초수급 생활비 받으며 생활한다며? 아니, 그걸 어떻게... 경훈이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뭐, 꼭 그런 사정을 들어야만 알아? 아휴, 일이 좁아 터진 집구석에 사는 꼬라지 보면 다 사이즈 나오는 거지. 뭐라고 욕하셔도 좋은데 아기는 이리 제발 돌려주세요. 안 된다. 네가 대체 무슨 능력으로 아기를 키워? 태림이는 우리 집시니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 거다. 넌 네 여동생이랑 네 앞가림이나 하면서 살아. 그런 식으로 아기를 일방적으로 빼앗아가 버린 시어머니였습니다. 19살 임신에 결혼하려고 하니 반대하는 예비 시모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애마저 빼앗겨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저희 여동생은 또 투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 당뇨가 있어서 자주 아픈 아이였는데 할머니 사위에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건강에 무리가 온 탓이었죠. 언니, 미안해. 이 와중에 나까지 아파서. 아니야. 모든 사달이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얌전히 학교 다니고 공부했으면 할머니도 병원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거야. 아니야. 언니 할머니 병도 없던 병이 아니잖아. 언니도 이런 일 생기길 원해 그런 것도 아닌데 제발 그만 자책해. 동생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당장의 생활비와 집세 등을 벌기 위해서 전 당장 아무 일이나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께서 투병하시며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마저 은행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동생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한동안 소녀가장으로 살았습니다. 동생의 건강이 조금 호전되었을 무렵 저는 당시 일하던 화장품 매장 매니저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베트남에 우리 매장 로드숍을 열려고 하는데 건너가서 한 몇 년 일 좀 해볼래? 월급은 여기서 받는 것의 3배를 약속해 줄 수 있다고 본사에서 말을 하는데 정말 여기 월급의 3배를 주시는 건가요? 거기 현지에서 매출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도 있고 어때? 미숙이 너한테 괜찮은 조건 아니니? 저는 당장 동생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미친 듯이 일에만 매진했어요. 언니, 밤에 잠은 좀 자면서 일해.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언니가 먼저 쓰러지겠어. 말수가, 내가 빨리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야 우리 아들 태림이를 되찾아올 거 아니니? 그 사람들이 호락호락 태림이를 돌려줄까? 내가 애 키울 능력이 안 되니 태림이를 데려간다는 사람들이었어. 내가 돈 많이 벌어 능력을 갖추면 그들도 명분이 없잖아. 안 그러니? 그래, 맞다, 언니.
테리미를 언니한테 가져간 명분을 언니가 없애버리면 되지. 양육권 다툼할 때도 경제력이 우선이라더라, 요즘은. 그래, 내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내가 자립할 능력만 확실히 되면 그때 돼서 우리 테림이 바로 데리고 올 거야, 내가. 언니, 그때 언니가 더 시집도 못 가고 테림이 뺏겼던 이유 내가 아파서기도 한데 너무 미안하다. 나중에라도 테림이 데리고 오면 내가 돌볼게. 말이라도 고맙다, 말수가. 억척스럽고 악착같이 현지에서 일을 했지만 베트남 시장에서의 판로개척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와 또 몇 번의 실패 끝에 현지에서 화장품 매장을 여러 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 일이 기반이 잡히고 돈도 꽤 많이 모았을 무렵 저는 당장 한국으로 귀국해서 제 아들 만나러 갔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오니? 어머니, 저 태림이 보러 왔어요. 우리 아들 태림이 좀 보여주세요. 지 아빠랑 새엄마랑 잘 살고 있는 애한테 이게 무슨 행패야? 새엄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은이가 그새 결혼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사고 한 번 친 거 가지고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기라도 할 줄 알았니? 그럼 더 제가 태림이 데리고 갈게요. 저 이제는 제 밥벌이 충분히 하고 돈도 잘 벌어요. 태림이 하나쯤 얼마든지 제가 키울 수 있으니 우리 태림이 제가 데려가게 해주세요.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어딨어? 태림이는 젖먹일 때 이 집 서자라 아장아장 걸을 때 이미 새엄마를 지 친엄마인 줄 알고 커온 애다. 새엄마를 자기 친엄마로 안다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태림이를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키운 줄 알기나 해? 그리고 태림이는 지 엄마 아빠와 지금 미국서 아주 좋은 사립학교 다니며 살고 있으니 태림이 미래 생각한다면 그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눈앞에서 얼쩡거릴 생각 말거라. 소리를 지르며 소금까지 뿌리면서 저를 내쫓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왔죠. 의기소침해서 쓰러진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언니, 그 집이 인격이 모자라긴 해도 아직 우리보다 돈은 많은 집이잖아. 저희들 능력으로 태림이를 미국 유학까지 시킨다면 태림이 미래를 위해 잘된 일 아니야? 말수가, 그래도 아이는 엄마 품에서 키워야지. 안 그래? 오로지 태림이 데리고 올 목표로 내가 대학도 뭣도 다 포기하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평생 태림이를 못 볼 것도 아니잖아. 아직은 태림이가 어린데 새엄마를 친엄마로 알고 컸으면 지금 언니를 보는 게 되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 사무치게 그리워. 머리가 좀 굵을 때까지 기다리자. 미국서 사립학교 좋은 데 다닌다니까. 거기서 학교 잘 마치고 언니 사정 이해할 나이 되면 그때 가서 만나면 되지. 안 그래? 지금 무턱대고 만나서 혼란을 주는 것보다. 그래. 태림이가 그리 좋은 학교를 다닌다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난 아직 그런 미국서 좋은 학교 보낼 능력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여동생 말이 틀린 것도 아니어서 전 일단 아들을 만나는 것을 조금 더 훗날로 미루었죠. 그 후로 저는 베트남 현지에서 화장품을 파는 매니저 일 말고 직접 판매를 하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마침 한류의 붐을 타고 K-드라마니 제품들의 인기가 오르면서 제 화장품 사업도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순항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 사업을 시작한 후로는 몇 번의 부침도 겪었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겪은 때문인지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암 선고를 받고 큰 수술을 받기도 했죠. 중간에 커피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었는데 초반 사업 부진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며
지지부진한 시간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제 나름의 여러 풍파를 겪다 보니까 중간에 아들을 데리고 와야지 하는 계획도 더 늦어진 것이 사실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암 완치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아들 소식을 수소문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점을 내 운영하던 저희 카페에 제 아들 태림이가 찾아온 겁니다. 거의 2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지만 저는 남편의 SNS를 통해서 아들이 크는 모습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훔쳐보고 있었어요. 전 장성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태림아, 너 엄마 아들 태림이가 맞지? 세상에 이렇게 의젓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컸다니 엄마가 믿기지가 않는구나. 저는 한참이나 아들을 껴안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들 역시 제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겨우 진정된 후에 아들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엄마, 지난 시간 제가 대체 어떻게 산 줄 알아요? 아들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에 그 후에 듣게 된 자세한 내막을 듣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 아들 친부의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아들의 과거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비참한 것이었어요. 아니, 체리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털어놔봐. 할머니까지 압수해서 새엄마랑 저를 구박해서 전 집에서 완전 찬밥보다 못하게 컸어요. 네 할머니한테 듣기로는 새엄마라는 여자가 널 아주 잘 돌봤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변명 같긴 하다만 엄마가 널 옛날에 찾으러 갔을 때 네가 네 아빠와 새엄마와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나 있어서 널 볼 수 없다는 바람에 그냥 돌아왔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 미국 유학 같은 거 떠난 적 한 번도 없다고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엄마, 저는 20살이 넘었는데 여태 대학도 못 갔어요. 얼마 전에 겨우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네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단 말이니? 새엄마가 돈 많은 집 딸인데 그 재력으로 아빠 학원을 차려줬어요. 할아버지가 주식해서 돈 날릴 때마다 그것도 메꿔줬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맨날 새엄마 눈치만 보면서 저를 머슴 부리듯 했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내 품에서 널 빼앗아갈 때는 언제고. 새엄마는 아빠와 결혼해서 남매를 낳았어요. 그 집에서 손자랑 소녀 대우받는 건 그 아이들밖에 없었고요. 아들로부터 듣게 된 아들의 유년기와 사춘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태림이 뭐하니? 학교 다녀왔으면 목욕탕 청소하고 얼른 가서 새엄마 카페 일 좀 도와라. 할머니, 저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라고요. 애들 다 공부한다고 학원이며 독서실 가는데 저만 또 일하라고요?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어른에게 퍼르장머리가 없니? 그래, 태림아. 할머니가 심부름 시키시면 얘하고 들어야지. 목욕탕 청소하고 카페 일 좀 하고 있어라. 우리는 오늘 네 동생 생일이라 가족 외식 좀 하고 올 테니까. 태림이 너 조밥 좋아하지? 올 때 네 도시락 포장해 올 테니 그리 알고. 카페 머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말끔하게 좀 해놔. 카페는 마감 청소가 중요한 거 너도 이젠 알지? 그런 식으로 가족 식사 가는 자리에 제 아들은 제외시키면서 머슴처럼 제 아들을 일에만 부렸다는 겁니다. 아빠, 저 학원 보내주세요. 수학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아무래도 학원 다녀야겠어요. 대림아, 아빠가 학원 강사지만 굳이 돈 내고 학원까지 다니는 거 아빠는 비추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영이 세진이는 학원 5개씩 보내시면서
네 동생들하고 네가 같아? 그 애들은 예체능 전공이라 지금부터 학원 안 다닐 수가 없는 거고 넌 그냥 따박따박 공부하는데 무슨 학원식이야? 그래, 네 새엄마 말씀이 맞다. 필요한 자료는 아빠가 구해줄 테니 대림이 너는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들으며 공부하렴. 아빠, 진짜 너무하세요. 전 이 집에서 자식도 손주도 아닌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새엄마야 그렇다 치지만 아빠까지 그러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몇 번이나 가출을 감행했다가 시어머니 등살에 다시 집으로 잡혀간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귀국하셨다는 거 우연히 새엄마랑 할머니가 하는 대화에서 듣고 저 당장 여기로 도망온 거예요, 엄마. 잘했다, 대림아. 그리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대림아, 네 엄마를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줘. 널 데리러 몇 번이나 갔었지만 그때마다 비싼 미국 유학 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널 데려올 수 없었어. 또 그 후론 네 엄마가 사업 부침도 좀 있었고 암투병 하시는 바람에 널 데리고 올 경황이 못 되었단다. 아들에게 시시콜콜 제 지나온 이야기를 털어놓고 저는 허심탄회하게 이해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널 가지게 되어서 엄마로서 널 책임지지 못한 거 용서해다오. 네 엄마가 미안하다, 테리마. 아니에요, 엄마. 이모랑 엄마 말씀 듣고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니네요. 할머니랑 아빠 성격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전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장 아들 본가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어요. 일단 그 새엄마가 한다는 카페 바로 앞에 제가 들여오려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전 메뉴 50% 할인으로 팔아요. 사장님, 그럼 마진이 거의 없을 텐데요? 상관없어. 다른 목적이 있어 그런 거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안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커피 브랜드였고 그 워너비 커피점의 모든 메뉴가 50% 할인이라는 메리트로 판매를 지속하자 석 달이 안가 그 새엄마라는 여자가 하는 카페는 망해버렸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학원을 하는 남편에게는 맘카페에 남편의 실상을 폭로해버렸어요. 신하들을 나몰라라 하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학대한 나쁜 아빠로 소문이 났고 남편은 결국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되는 수순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숙이 너 이렇게 독한 여자였니? 아무리 나한테 원한이 있다지만 어떻게 사람 밥줄을 끊어놔? 밥줄 끄는 건 미안한데 밥줄 끊었다고 밥 굶을 형편도 아니잖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 세부인 부자라면서 그 아버지가 뭐 건물주라며? 잘 빌붙어서 살면 되겠네. 안 그래?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명예훼손으로 너 고소할 거야.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 내가 그 정도도 각오 안 하고 버린 일인 것 같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명예훼손으로 개거품을 물며 고소하더군요. 저는 실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적극적으로 제 변명에 나섰고 아들에게 행한 만행이 정상 참작된 데다 제가 이런 일에 초범인 탓에 벌금형으로 사태는 수습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을 좀 캐다 보니 딱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부자 아무리 잘 살아봐야 3대 안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들아이의 할아버지가 주식에 손을 잘못 대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목욕탕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다는 소식이 제 귀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저는 당장 그 경매에 참여해서 아들 친가의 목욕탕 건물을 아주 헐값에 제가 인수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그 목욕탕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아주 노발대발 개거품을 물며 뒤로 넘어가려 하더군요. 아니, 네가 이 건물 새 주인이라는 거야? 네. 그 옛날 목욕탕 건물지라 그리 자랑하시더니 이젠 뭘로 제 앞에서 잘난 척 하실 건가요? 아니,
포르장머리 없는 년이? 네가 예나 지금이나 네 그 근본 없는 포르장머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제 아들 테리미에게 이 목욕탕 건물을 물려주게 되어서 기쁠 뿐이네요. 건물 인테리어 때문에 견적 뽑아야 되니 저리 비키세요. 법적으로 결정 다 내린 건이니까 하루빨리 물건 빼시고요. 불그락 푸르락 변하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10년, 아니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제 아들에게 행한 만행을 생각하면 더한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으나 그 선에서 참았습니다. 개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개처럼 구는 거,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어찌됐든 제 아들의 친할머니이기에 저는 그 정도에서 선을 지켰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와 함께 살게 된 이후로 뒤늦게 수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삼시세끼 손수 밥을 차려주고 야식도 빼먹지 않고 차려 먹었죠. 과목별로 돈을 아끼지 않고 고액과외도 시켜주고 다니고 싶다는 학원은 죄다 보내주었습니다. 엄마, 태어나서 이렇게 원 없이 학원은 처음 다녀봐요. 미안하다, 테리마. 좀 더 일찍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셨다는 거. 저 다 이제 아는걸요. 이제라도 엄마 품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2년의 재수 끝에 원하던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시작한 저의 사업도 적응 기간을 거쳐 안정권에 접어든 요즘입니다. 매출이 나날이 늘어서 저는 최근에 기부 사업도 하나 시작했어요. 언니,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데가 어디야? 미혼모 자립시설에 다달이 돈 후원하기로 했어.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알고 상처는 상처끼리 통한다더니 딱 그 짝이네.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도 태림이 일찍 낳고 한스러운 일이 많다 보니까 어려서 엄마가 됐다고 그런 가슴 아픈 일 좀 덜 겪었으면 해서 말이야. 언니 참 성공했어. 우리 언니지만 언니 참 멋진 여자야. 네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도 없어. 여동생은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저를 대신해서 아들 케어를 무척 많이 도와줍니다. 제가 한다고 나서도 사실 요리 솜씨는 여동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들이 수험생활할 때 도시락이나 야식 같은 간식도 여동생이 많이 만들어줬죠. 제 여동생을 두고 엄마 같은 이모라고 너무 잘 따르는 아들입니다. 최근에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아들아이의 본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너 미숙이 아니니? 오랜만이다. 경이야, 잘 지내지? 너 고등학교 때 사고치고 외국 나가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이 집에 아주 신수가 훤해졌구나? 너도 하나도 안 냈고 그대로다 얘. 너 근데 혹시 경훈이 말이야. 네 아들 아빠 소식은 듣고 사니? 아니 뭐 요즘은 딱히. 아들도 그 집이랑 연 끊고 살고. 경훈이가 결혼한 그 부인이랑 이혼했다더라 최근에. 정말? 둘은 깨붙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경훈이 학원 다 망하고 그 경훈이 아버지 말이야. 목욕탕 건물 경매로 넘어가고 시댁이 쫄딱 망했다고? 귀도 안 돌아보고 애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주랭랑 쳐버렸다지 아마. 아, 그러니? 그건 또 몰랐던 소식이구나. 너한테 옛날에 그렇게 잘난 척 야박하게 굴더니 벌 받은 거 아니겠니? 경훈이 걔 일용직 공사판 전전한다더라. 그 경훈이 못 치는 화병으로 뇌졸중인가 와서 운시 못한대고. 그렇구나. 너 통해서 그 집 소식을 다 듣네. 암튼 그 집이야 그렇다 치고 너 사업가로 그리 잘 나간다면서 동창회도 나오고 그래라, 응? 그래, 동창회 하게 되면 연락 줘. 전 그 우연히 만난 동창과 기분 좋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꺼지지 않는 배에 저 집으로 퉁퉁 부은 몸으로
어린 아들을 껴안고 하염없이 울던 과거의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아들을 뺏어갈까봐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뤘었죠. 언젠가 아들을 뺏길 거라는 걸 예감으로 직감하면서도 아들과 헤어지기 싫어 밤새 아들을 껴안고 울던 과거의 제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제 곁에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집안에서는 저를 기다리는 청년이 된 아들과 여동생이 있죠. 집으로 걸어 돌아가는 길,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지금 들어오세요?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는 길이야? 네, 엄마. 오늘 저녁 갈비찜 해놨다고 이모가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요. 네 이모는 대학 신입생할 때 고가 갈비찜 가지고 일찍 들어오라 잔소리니?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도 마시고 놀러 다녀야 빨리 여자친구도 생길 텐데. 안 그래? 엄마, 저 여자친구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쁜 여자친구 생기면 엄마야 좋지. 그럼 엄마한테 효도하려면 제가 분발 좀 해야겠네요. 그렇다고 너무 빠를 건 없고. 엄마 말 잘 알지? 암튼 여자들 말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라고 요 녀석이. 엄마를 놀리네? 아니에요 엄마. 얼른 들어가요. 이모가 갈비찜 식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래 빨리 가자. 네 이모는 음식 차려놓고 늦게 오는 걸 세상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잖니. 아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들어가는 길, 진심으로 내가 많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